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참 우리 조국의 아침이 조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발음도 비슷해서 구분이 안 가는데 장단음도 같아가지고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전이 그야말로 접입가경입니다. 의혹 해명하지 않으면 청문회 못 간다. 청문회 가서 다 해명하겠다. 팽팽한 기싸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보수 재편을 위한 탐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배재정 두 분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새롭게 나왔던 의혹들과 해명들을 저희들이 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76억 의혹액 제기에 대해서는 이행 의무 없는 출자 약정한 거였고 현재 손실 중이다. 딸 의학 논문과 의전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고대 입시에는 제출하지 않았고 기여도가 높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병력 미행에 대해서는 유학 중에 태어난 아이여서 현재 이중국적이고 내년에 현역으로 입대할 계획이다. 이것 말고도 지금 차고 넘치는 의혹 제기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잇따르는 의혹 제기 그리고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꼭 집어서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마 가장 많은 분들께서 좀 분노하고 계신 것은 이 딸의 어떤 입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들만의 리그에서 어떤 유리한 국면으로 입시를 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젊은 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상대적 박탈감 문제겠죠.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조국 그 전 민정수석이 그동안 워낙 공정한 어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한 기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말과 실제 딸의 입시에서는 서로 괴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2010년 입시의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입시 제도가 지금하고 또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저는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진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 없이 그냥 이게 내로남불이다, 특혜다, 아니다, 비리다 이런 데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좀 같이 가지고 당시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고 그리고 특별히 현재로서는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처음 임명될 때부터 TV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몇 차례 좀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되는 강요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죠? 본인이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를 향해서 거의 극단적인 도덕주의자의 수준으로 그렇게 잣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검증의 대상이 되면은 검증의 대상이 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그럼 그 기준에 맞게 본인이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왔을까? 그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 좀 우려가 돼서 그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의혹들은 또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제 입장에서 봐도 저런 일까지 있었나 하는 지금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고 조국 후보 개인의 명예, 인생과도 관련돼 있고 그가 대변하는 진보 좌파 진영의 도덕성과도 관련돼 있고 또 그를 그 한없이 믿고 또 신뢰했던 또 중책을 맡겼던 발탁을 하고 중용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사 판단력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야당은 뭐 이번 주말부터 또 장외 집회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경랑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건 뭐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열린 보수진영 토론회에서 나온 눈에 띄는 장면들 저희들이 좀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저 김무성 보고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우리가 다 박근혜 다 동감이냐 아닌가. 또 같이 전 국회의원 같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는 저 김무성 보고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간단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1세대의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박근혜의 이 한과 저주 이것 좀 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박근혜를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박근혜의 1000년 이상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저 자리가 보수 통합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취지로 말이던 자리인 것 같은데 현재 보수의 난백산을 그대로 보여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바른미래당 말고 애국당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죠. 예,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 전 지사의 저 발언. 지금 김문수 대표 전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많지 않거든요. 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은 네.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그런 사실을 초래한 데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국정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 박 대통령도 책임져야 된다. 그게 탄핵까지 가했어야 될 일이냐.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저렇게 핍박받아야 될 일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그렇다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희생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공정하게 균형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지사님 주장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저렇게 네. 당하고 있고 그게 당신들이 다 누명 씌운 사람들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이 주장이 일부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보수의 큰 흐름이 되고 중심이 되고 거기에 딴 사람들 다 줄 서라. 이러면 줄 서지지 않고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다시 뭐 장외 집회를 하느니 마느니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떤 투사로서의 이미지에만 좀 너무 집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국회에서의 대화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회가 제대로 좀 서야지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또 일상을 누리실 수 있으실 텐데 걱정이 한편으로는 큽니다. 예. 한편 이게 뜬금없는 저주를 받은 또 김무성 전 대표는 또 이런 화답을 남겼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파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승리하려면 각 지역에서 통합 우파 단일 후보를 뽑고 정치 지도자급 인사들이 검지에 몸소 나가는 두 가지 방안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로 인식되는 인사들, 특히 상대적으로 양지라고 평가되는 곳에서 가선을 했던 중진들이 차기 총선에서는 험지로 출마하는 선당 투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진들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대표적으로 홍준표, 김병준, 이완구, 김태호 전 지사까지. 그런데 요즘 들어서 고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경남 지역에 또 연관된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자기 목 챙기기에 급급하고 자기 이속 챙기기 급급하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이 뭘 폰을 받겠습니까? 정치 생리가 저런 거구나. 나도 내 앞가림이 급하구나. 내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당은 당의 험지에서 이기고 말고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구나. 그렇게 본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한테 당이 엄중한 기강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당을 국민들이 바라보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또 유권자들께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과 내일 지소미아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고성에 관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마침 또 그 주인공이 우리 창원 마산 지역구인 우리 지역의 또 국회의원이기도 하셔서 또 그 영상을 한번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영어로 안 쓰고 그대로 한국말로 쓰겠다. KAMD 안 쓰고 공중요격 이렇게 쓰겠다 하는 거고 대량응징 보복 KMPR 그래 3K인데 이거는 압도적 대응으로 바꾸고 의지가 다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화된 게 아니고 의원님 예를 들어서 킬체인 왜 이름을 바꿔요? 킬체인 KMD KMPR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냥 가시지. 그럼 왜 이 이름들을 다 바꿉니까? 킬체인 KMD KMPR이 알아듣기 쉽습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해하고 있어요. 전략적 타격 체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K라고 이해하기 이렇게 쉽습니까? 하는 게 차라리 작전하는 요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게 아니라 북한 자극하지 또 그렇게 않게. 몰아가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해오던 3K 우리 다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군이 이걸 이해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작전 요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지금 없애고 축소하고 그랬는데 그거 전에 하던 거 이상으로 더 잘하고 있다?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 궤변을. 의원님께서 훈련 안 하는 병력 동원 안 하는 그런 훈련이 그게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의원님께서 훈련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 참관해 보셨습니까? 훈련 계획하고 훈련 참관해 보셨습니까? 다 이렇게 다 보고 나도 이렇게 엄청난 연구를 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고 있는 의원한테 그렇게 왜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장관 왜 믿지를 않으십니까? 왜 질의하고 있는 국방장관을 뭐 훈련 참관 해봤나? 훈련 참관 안 하면 아니, 그거 다 모르는 걸로 간주하는 겁니까? 훈련 계획하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폄하하고 멋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미군사훈련이 북한 눈치 보느라고 축소됐다. 무기 이름도 북한을 의식해서 바꿨다. 이런 비판을 하셨고요. 우리 지역의 중진 또 국회의원이시죠. 좀처럼 음성을 그렇게 높이는 분은 아니셨는데, 그지요? 예.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장관 답변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주영 의원님 이제 언성은 좀 높이셨지만 세계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인데 거꾸로 질의하신 분한테 훈련 계획에 참여했습니까? 계획에 참여하고 참관하는 거는 군이 할 일이지 국방위원회 계획에 어떻게 참여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거꾸로 저 장관한테 정 장관은 실전 경험 있습니까? 전투 경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은 실전 경험 없잖아요. 전투 경험 없잖아요. 네.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전쟁도 안 참여해 본 사람이 군을 지휘하고 국방 지휘하고 안보 책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 할 말 없어요, 장관도. 조 의원께서도 조금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해야 되고 또 혹시 또 그런 염려가 제기되면 진짜 장관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조목조목 문제가 없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달려들어서 싸움을 하는 걸 보고서 의원이 언성 높이는 것도 국민들이 좀 마땅치 않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답변해야 될 장관이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고 같이 맞서 싸우는 모습 보면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 말씀이셨고요. 네, 저는 21대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국방위에 가셔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질문 자체가 너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KAMD, 킬체인 이런 거
국방위원은 좀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거 좀 어려워서 영어로 굳이 말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걸 이름을 한국어로 알아듣기 쉽게 바꾸겠다는데 네.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러면은 한미 그 군사 합동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네. 아니면 동맹은 지금 문제가 없는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이렇게 중진 의원답게 질의를 하셨으면 저런 모습이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국회에서 질의하시는 분들도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 가운데 제대로 된 질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께는 또 그렇게 예우를 갖춰서 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주의 키워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고민 해오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사필귀정 네. 인과응보라고 말씀을 누구를 지칭해서 정하신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고 네.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저 인생의 삶의 이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건 또 정치적인 걸 떠나서도 네. 또는 여야를 떠나서도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걸 제가 올해 57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걸 그대로 이제 키워드로 네.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당시에는 이래저래 사실이 진실이 가려지더라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려질 수 있다는 거에 도취해가지고 네. 진실을 외면하고 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국 후보자가 막 극단적인 도덕 주의자처럼 이제 행동하고 이제 정의의 화신처럼 행동했을 때 저 기준에 본인 맞추는 게 어려울 텐데 그리고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상처 주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인생의 이치던데 걱정스럽다 그때 했거든요. 그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역시 이거는 인생의 천리다. 누구나 다 이 인생의 이치 앞에서는 겸허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현 정국을 보면서 또 그런 철학적인 또 깨달음을 오늘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배 의원께서는 어떤 고민하셨나요? 네, 저는 금방 걱정하신 부분들은 정말 잘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붙여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에 정한 키워드는 나의 꿈을 기억해 주렴이라는 그런 문장을 좀 봤는데요. 네. 조금 전혀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눴던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MBC 해직 기자 출신이던 이용마 기자가 21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마 기자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대단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당시에 이 방송위원회 상임위가 그 방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파업 현장을 저도 계속해서 찾아다녔던 그때 상황입니다. MBC가 한참 파업 중이었죠. 그렇죠. 2012년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당시에 해직되셨던 분들이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다시 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터졌고 2017년에 복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마 기자는 이 암 발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취재를 하지 못한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마 기자가 책을 낸 곳에 쌍둥이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이 나의 꿈을 기억해 달라라는 말이었고 그게 우리가 공동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더 살기 좋은 곳,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을 아이들에게 전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한번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서 내 꿈을 기억해 주렴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 꿈은 우리가 같이 또 힘을 합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